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32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최고회의를 국회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 전쟁에 이어 경제 위기와도 전쟁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금융안정과 기업도산 방지를 위한 긴급자금 100조 원 투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폭락과 회복을 거듭했던 증시와 외환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세계 경제와 밀접히 연동되어 있고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 계속된 지금 당정은 위기 징후가 보이며 신속하게 대책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금융위기가 대기업과 대형은행 등에 촉발되었으나 이번 자영업자, 소상 등에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소요를 진작시키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해 재난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253개 지역구 공천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다음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국내 극복의 성패로 힘을 갖겠다는 각오 코로나19 국내 집중해 왔습니다. 선대회의보다 코로나 대책회의를 더 만들었고 경제 당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예상 경제적 후유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안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긴밀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매우 중요합니다. 20대 국회처럼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는 국회가 되느냐 아니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국회의 정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이번 총선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고 코로나19의 사회적인 극복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정 안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코로나19의 완벽한 극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확정되어 우리 민주당 비례후보 20명 명단이 여기에 올랐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 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참여한 유일한 비례연합정당이자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비례대표를 배출할 유일한 정당입니다. 더불어시민당 승리가 민주당 승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국정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비례연합 정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우리 민주당 탈당한 개인들이 유사한 당명의 비례 정당을 만들었는데 더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당법과 선거법이 허용하는 한까지 물심양면으로 더불어시민당을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불출마하기 때문에 법률상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들과 민주당 지지자들도 각자의 삶에 맞는 방식으로 더불어시민당 최대한
지원해 주실 것을 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주일 전 50조 규모 준비한 계획을 2배 확대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급격히 확산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최고조로 상승하고 중소, 중견, 대기업 가계도 자본조 비상이 켜진 위기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평가합니다.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 위기를 차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 그 반 같이 하는 것입니다. 채권 시장, 증권 시장 및 단기 자금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금 41.8조 원 등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철주야 정책 마련에 힘써준 각 기관의 감사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총 출동하여 중소 중견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50조 원 이상의 대출과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금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써 마련한 자금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신속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몰려드는 소상공인과 기업인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시중은행의 협조와 퇴직 인력 충원 등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 금융기관들도 시장 안정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합심하여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에 나섰습니다.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임하셔서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 단비가 되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위기 극복에 한국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한은법이 명령하고 있는 금융 안정성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미 간의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장 안정에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장 불안정성이 더 커질 경우에 대비하여 위기 차단에 필요한 모든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제도와 예산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십시오. 비상한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또 불효불급한 규제는 완화하고 세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책을 통한 신속한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다시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 확대에 필요한 자본 확충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역시 매우 시급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금도 주저하지 마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이 오늘 시행됩니다. 억정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또 다른 아픔이 없도록 아이의 이름으로 법 통과를 위해 애써주셨던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민식이법이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켜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해 2,060억 원의 예산 집행을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또한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 몫을 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4년까지는 절반 수준으로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 공약 4호로 안전한 등굣길을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어린이의 안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각오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기에 앞서서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사회 구성원
인데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이를 하나하나 바꿔나가고 채워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위 박사방 운영자인 피의자 조주빈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언론에 이미 신상공개가 됐지만 수사기관에서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서 신상공개한 첫 사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나 N번방을 운영한 와치맨은 이미 검거돼서 법의 단죄를 받게 되겠지만 사실 이들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잔혹하게 N번방을 운영했던 소위 갓갓 등도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검거해서 법의 단죄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배포 범죄와 관련돼서 기소된 사람은 검거된 사람 중에 13.9%에 불과했고 기소된 사람 자유형을 받은 자는 검거된 사람 중에 2.3%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처벌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되어 왔던 것이 바로 N번방을 생기게 만든 토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국회는 늦었지만 또 다른 N번방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하게 하는 것,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즉각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 등이 그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비록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안이 중요한 만큼 이번 국회 내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제 국제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주장을 굽혔는데 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국경을 넘어서 함께 코로나19 극복에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골목의 소상공인 할 것 없이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 역시 당연히 불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대통령님은 어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긴급자금 100조를 투입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도산을 막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때를 놓쳐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하고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사용한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국회 역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모두 발벗고 나서자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대통령님을 비롯한 장차관, 공공기관들도 임금 반납을 실천하고 있는데 국회 역시 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세비 반납 등 고통 분담의 실천에 함께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광원 최고위원 바랍니다. 최고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책과 법안의 방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들은 악마를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악마를 추방하기 위해서 초강력 대처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N번방 성착취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입니다. N번방에 드나든 모든 이들이 범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습니다. 성착취물을 N번방에 들어가서 본 사람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요구도 매우 강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N번방 관련자 전원 처벌과 전원 신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여성들 그리고 딸을 둔 모든 부모님들 모든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공감하면서 관련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불법 촬영물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이를 이용한 협박 또 이의 소비와 또 관련 산업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신속하되 치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불법 촬영물 처벌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고 또 이를 유포하는 범죄도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불법 촬영물의 유포자, 유통자, 판매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촬영물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촬영물 처벌 대상과 수위를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의 처벌 수위는 범죄자들도 비웃는 수준, 솜방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2019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60사건 가운데 벌금형이 46%, 집행유예가 41%, 실형은 겨우 10%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의 처벌도 1심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54%나 됐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한 차례 다운받은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자에게조차 징역 18호를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관해서 미국은 전송, 배포, 판매, 또 판매 목적을 위해 소지할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고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15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법적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예방과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객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 여객규정 신설과 국내 대리인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자에게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은 기본적인 대처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가 정말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더해질 경우 이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객 사업자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코로나 호의 조작 정보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N번방과 관련해서 이미지를 검색하면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는 검색 결과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구글에서는 이미지와 연관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것까지 있습니다. 윤리 또 양심이 있다면 구글은 당장 검색 자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해외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삭제한 건수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로 판단하면 거의 삭제조차 하지만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규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법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방역에 이어 경제에 대한 방어도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50조 원 긴급 금융 지원에 이어서 기업 구호 긴급 자금으로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계 지원을 위해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간접 지원책만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 상황은 전통적인 정책 수단의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좀 과한 정책이다 싶은 수준으로 돈을 푸는 재정정책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영상을 유포해서 돈까지 버는 잔혹한 범죄가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간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1심 판결을 보면 3분의 1 가량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아동 성착취물 단순 소지만으로도 10년의 중형에 처하는데 우리는 불법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비교적 가벼운 1년 내지 2년의 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처벌을 강화해 판례를 쌓아가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도 별도로 마련해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네, 먼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희롱하며 폭행과 범죄를 일삼는데 연인원이지만 26만 명이 공모해왔다는 현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라넷, 웹하드, 다크웹, 텔레그램에 이르기까지 성착취의 문제는 여러 형태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아동 청소년과 여성들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유인 실태를 보여줬으며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을 전혀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조주빈의 범죄 수익은 무려 100억대입니다.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돈이 되는 사회가 지속된다면 수많은 텔레그램 N번방은 모습을 바꿔가면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성산업 착취 구조를 해체하는 길만이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재 2년 동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의 개념을 삭제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 성매매와 성폭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상아동 청소년 개념 때문에 피해 청소년들은 성착취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고 피해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조건 만남에 걸려든 청소년들은 궁박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을 보는 법조나 사회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로 안 보고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만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다루는 회의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불법 촬영을 즐기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그것이 규제를 해야 되는 대상이냐 이런 식의 시각들이 그 당시 참여했던 법사위원들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온 공무원들까지 이런 시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불법 촬영물들이 규제되지 않고 청소년들 또 여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어떤 온상이 됐던 것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착취 및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언제까지 사법체계가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방조할 것입니까? 또한 불법 촬영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해서 개정된 성폭력 방지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며 국가가 선 지출할 경우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구상권 행사 절차와 내용들을 구체화한 새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됩니다.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삭제 비용 또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시다. 엊그제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포함해서 2년째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다시 재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형이 솜방망이였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국회를 다시 열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석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지에 따라서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N번방 성범 착취범죄의 주범인 조주빈의 신상 공개와 함께 가입자 전원 수사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가 일상에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라는 인식에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N번방의 전 운영장인 와치맨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성착취물 게시 사이트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년 6개월의 구형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번 N번방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재개정에 관계기관의 발빠른 대처를 촉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전 지구적인 혼란 상황 속에서도 일본 문부성은 어제 내년도 일본 중학교에 사용될 사회과 교과서에 또다시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속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애국 행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보다 더 강력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